제가 웰다잉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돼서 이렇게 시니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TV 프로를 통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선진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일찍 들어간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선장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장례식은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치르는 건데 정말 죽기 전에 선장례라는 것을 치르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까웠던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또 정말 그리워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장례식을 하는 것도 지금 차차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장례식은 아니었지만 저도 가까운 혈육이 형제가 그런 과정을 한 10여 년 전에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제게 거의 아버지 수준에 되는 형부가 계셨는데 퇴직을 하고 정말 이제 재밌게 살아야 할 나이에 머리가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폐암, 뇌암, 간암 3가지의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모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진단이 수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삶을 정리하라는 진단을 요 길 건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수술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퇴원을 해서 정말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와 형부와 처제가 된 사이입니다. 저는 막내였고 언니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말 형부를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여동생이 없어서 저를 정말 귀여워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에도 친구들과 명동에서 놀다가 용돈이 떨어지면 명동에 있는 형부의 사무실을 뛰어갔습니다. 형부, 나 지금 용돈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돈 주세요. 그러면 제게 돈을 이렇게 용돈을 넉넉하게 줬었어요. 언니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형부한테 그렇게 용돈을 다 쓰던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형부가 처갓집 식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주 좋은 경치가 좋고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불렀어요. 자기가 그동안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인척이 돼서 혼인으로 인한 처갓집 식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정말 거하게 대접을 했는데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아무도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정말 딱 6개월 만에 세상을 하직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선장례식의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걸 자기와 좋은 관계에 있던 지친과 지인과 형제들을 모아놓고 미리 장례식을 하고 오히려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장례식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저희 친정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고자 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살아계신 동안에 상당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별명이 앵무였습니다. 엄마의 친구들은 우리 집에로 오면 어디 잔치집에 갈 때 꼭 앵무야 빨리 나와 가자 그러면서 불러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잔치집에 가서 소리를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부르는 그런 경기 민요라든가 태평가나 창부타령 같은 소리를 정말 소리꾼 못지않은 목청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소리가 좋아서 이 불경을 외우는데 정말 그 유명한 절에 가서 듣는 스님의 그 불경 못지않은 그런 아주 좋은 목청을 가지고 불경을 아주 잘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잔치집이 아닌 곳에 또 불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예전에는 지금처럼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환갑만 지나면, 환갑잔치를 하고 몇 년 살지 않으면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아닌 곳에서 죽는 것은 객사라 그래서 굉장히 복받지 못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두 집에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이 그냥 갑자기 딱 끊어지면 좋은데 사람이 수십 년간 살았던 세상을 떠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집에서는 우리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셔갑니다. 모셔갈 때 어머니는 그냥 가지 않고 어머니가 늘 그 애독하시는 그 불경을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그 돌아가시지 못하고 애를 쓰는 분의 손을 잡고 그렇게 평소에 본인이 늘 그 외우는 그런 불경을 외워주면서 이 세상의 미련을 얼른 버리고 빨리 저 좋은 극락으로 가라는 그런 그 의미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을 쓸어주고 등을 쓸어주면서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그날 돌아가시면 아주 다행인 거고요. 그날 그 고인이 되지 못하시면 저녁에 어머니가 진이 다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아주 늦게까지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날은 엄마 옆에 가기가 저도 왠지 엄마가 마치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온 것 같은 생각으로 엄마 옆에 가지 않았습니다. 꺼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불려가십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3일씩 닷새씩 일주일씩 걸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분의 그 어려운 일을 엄마가 맡았을 때 저는 왜 엄마가 저런 어려운 일을 왜 하실까?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저 일을 하실까? 그리고 어린 마음에 상당히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 정말 아주 많이 불려다니신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77이 되시던 해에 건강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별로 없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우리 그 엄마와 함께 사는 큰 올케가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녁까지 다 드시고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토하셔서 지금 오빠랑 같이 병원을 가셨는데 혹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올케는 제가 그 막내인 제가 놀랄까봐 그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응급실에 가 계셨는데 제가 달려갔더니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로 가셨는데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심장이 평소에 좀 약하셨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와서 그날 아주 고가의 독일에서 들여온 그 앰플 주사를 맞았어요. 심장은 좋아졌지만 심장이 그 마비가 온 상태로 병원을 찾아서 간 그 한 30분 동안에 이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에 그 중풍 그 증상도 왔습니다. 그게 그날이 5월 1일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이었는데 딱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고 싶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보시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침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지도 마치 그렇게 깨끗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는 정말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애달파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제 몸에 있는 수분을 다 짜낼 것처럼 울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나이가 좀 들고 생각을 하니까 고통받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에서 어느 친척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애를 쓰시더니 본인은 정말 깨끗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덕담을 해주셨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혹시 그것이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뭐 미신이라든가 주술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결국은 웰빙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웰다잉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웰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정말 웰빙을 한다면 그것이 웰다잉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